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소식, 가장 큰 헤드라인은 역시 벡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였죠. 벡트가 11월에서 12월로 밀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정식 개장일이 잡혔습니다. 12월 12일 정식으로 벡트가 개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12월 12일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ICE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벡트 거래소는 선물 계약을 뒷받침하는 비트코인 현물을 ICE 디지털 자산 창고에 보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날짜가 완전히 잡혔고요. 물론 그 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2월이 되면은 완전하게 정말 규제된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들이 거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가 거래가 될 것인데 시간이 가면서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의 개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FATF에 관한 소식입니다. FATF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이제 취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 그런 것을 따지다가 이제 완전히 자산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내년 6월까지 이제 제대로 된 규제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규제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규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뉴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자산으로 이렇게 새로운 자산이 나타났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 사람이 한 100년 산다고 쳐도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새로운 자산들이 나올까 말까 한데 암호화폐 새로운 자산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 말이죠. 다음 소식은 스텔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텔라와 직접적인 그런 소식은 아닌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스텔라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도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 비자사에서 IBM과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관련해서 국제 송금 관련 블록체인 그 사업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스텔라 루멘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비자 그리고 비자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티그룹 등이 이 체인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관련해서 체인사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체인을 스텔라 루멘이 인수를 해버리면서 이름을 인터스텔라로 바꿨죠. 그래서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기존에 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스텔라 루멘 그 개발자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목적은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퍼블릭 체인이고 이런 비자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체인인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 IBM을 등에 업은 스텔라 그리고 IBM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 비자는 굉장히 큰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텔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초창기 때부터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스텔라 코인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텔라 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서 투자하시면은 이제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투자는 본인 선택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텔라에 관해서 또 다른 루머가 나왔는데 이거 좀 어이없는 루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이버스에서도 이제 데모 영상도 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시장에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래핏, 리플사의 엑스래핏과 이제 정면으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스위프트보다 리플사 측에서는 스위프트보다는 이 스텔라 루멘이 더 무서운 강적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았는데 송금 시장이 국제 송금 시장이 꽤 큽니다. 그래서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주변을 돌아봐도 DHL도 있고 FedEx도 있죠.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체국도 있고 DHL도 있고 FedEx도 있는 것처럼 그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저는 두 개의 코인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죽여야 살아남는다 그런 배틀로얄적인 생각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에 관한 호재였습니다. 아니 스텔라에 관해서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펀디X에 관한 짧은 소식입니다. 펀디X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한국 블록체인 페스티벌이 엑스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죠. 열리고 있는데 펀디X가 와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이곳에 찾아가셔가지고 날계란이나 김치, 된장 같은 거 막 던지세요. 너 때문에 우리가 돈 물렸잖아 임마 하면서 막 던지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셔가지고 막 마음껏 그 화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아무튼 펀디가 와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인데 비트코인이 아마존 스탁보다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죠. 충청북도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 구축 생태계 조성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가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의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구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그래서 충북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안 도와주면 지역에서부터라도 먼저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 나가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캐나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 DMG 대마초 공급 체인 플랫폼 개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마초까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러시아 블록체인 통한 기업 주식 디지털화 추진. 러시아에서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BBC, 블룸버그 등 글로벌 미디어 암호화폐 관련 기사 보도 증가. 왜 증가를 했겠습니까? 점점 판이 커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큰 대형 회사들이 이제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점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이목이 집중되고 큰 회사들이 발을 담근다는 것, 바로 돈이 그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자산으로도 인정도 되고 곧 있으면 벡트가 개장을 하면서 기존의 암호화폐를 이제 사기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인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철회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이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빨리 판에 들어오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앞으로 가격이 이제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미국 민주공화당 블록체인 콩그레스 발족.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미국 국회 내 블록체인 콩그레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당마다 2명의 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 플랫폼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가 1023명의 미국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 중 60%가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면 다 됩니다. 정치인들 돈 준다니까 바로 그냥 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준다고 하면은 정치인들 발 뻗고 나설 거예요. 다음 바레인 BSC 엑스래핏 도입. 바레인 대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BSC가 리플사의 엑스래핏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XRP 파트너가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 CEO 글로벌 펀드 자산 중 5% 암호화폐 투자 시 시총 200% 증가. 바이낸스 CEO 자오 창평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피델리티 펀드와 같은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비한 투자 중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만 집어넣어도 그게 2배가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자산이 많아요. 그 회사들. 이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그 블랙락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양쪽에서 2%만 집어넣거나 5%만 집어넣어도 암호화폐 시장은 2배, 3배 어마어마하게 커져나갈 것입니다. 다음 유럽에 관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블록체인 기술 지원 법률 프레임 논의라는 기사이고요. 블록체인은 에너지 거래 플랫폼 등에서 효율적인 P2P 시스템 구축을 돕고 독일 국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독일 연방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 있는 아이언X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원 스테판 하몬드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몬드 의원은 의원 경력을 살려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책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 온라인은행 은행 최초 ICO 플랫폼 제공. 스위스 온라인은행 스위스쿼트가 은행 최초로 고객들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 고객들은 본인 계좌에 스위스프링을 통해 토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ICO에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말 굉장히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트위터에서 언급이 많이 된 10개의 암호화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1등이고요. 2등은 이더리움, 그리고 3등이 트론입니다. 트론 항상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4등이 리플 XRP, 5등이 라이트코인, 6등이 스텔라, 7등이 니오, 8등이 칼다노 에이다, 그리고 9등이 비트코인 캐시, 10등이 오미세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장래가 굉장히 유망한 코인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엑스커런트를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엑스커런트이기 때문에 XRP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엑스커런트 역시 지금 바로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가 아니고 당국의 규제에 관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 쿠웨이트, 그리고 이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가 엑스커런트, 즉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리플사는 나중에 이것을 결국 다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 나온 게 멀티합이지요. 그래서 이코시스템은 커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결정이 나서 뉴스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이 신규 코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신규 코인은 아니고요. 나온지 올해 1월에 나왔다고 해요. 이제 레이븐 코인이라고 마귀 중에 마귀, 까마귀 코인입니다. 까마귀 코인.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50%가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이븐 코인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